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신형 기자회견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신형 기자회견 할 때 모두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잘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의 핵심 기조, 그거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용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중심 경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단어도 쓰고,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지속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청와대 현관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영빈관으로 와서 기자들 질문했습니다. 제가 외신 기자들하고 한국의 기자들하고 질적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괜찮았다라는 여성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고 대통령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좀 굳어지면서 한 30초 정도 있다가 이래 답변을 했어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내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이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기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나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모두 발언의 핵심이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포용 성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사람 중심 경제의 철학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1992년 북한에서 만들어낸 사람 중심 철학이 그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 철학, 사람 중심의 철학, 바로 사람 중심의 철학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은 주체 사상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장의 기조가, 하나는 혁신 성장이고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소득주도가 아니라 세금을 퍼부어서 성장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세금주도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심사원들이 지금 카톡이나 또는 토로한 거를 봤는데, 한 단어로 딱 만들면 뭐냐면, 우리는 세금을 퍼주기 위해서 있는 영업사원 같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 한번, 카톡에 올라온 단어 한번 봐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된 거예요. 나라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따위로 할 거면 근로복지공단 앞에 줄서게 해서 지원금을 퍼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조건이 안 되는 곳에 막 퍼져서 내년에 환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환수 파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요. 그래서 세금 퍼주기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포용 성장. 정말로 좋은 단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용 성장은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고 근로자들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함께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함께 잘 사는 경제로 만든다. 이거의 필수 조건은 노동의 유연성이에요. 또 하나 필수 조건은 교육의 혁신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지금 정교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망가졌고 노동의 유연성, 민노총이나 이런 노동단체의 경직성 때문에 지금 노동의 유연성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라고 다 갖다 붙이면 되는가. 그래서 저는 포용성장이라는 것은 또다시 세금을 주도해서 하는 성장이다. 그래서 세금 주도 성장이다. 세금 주도 포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한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은 대통령이 이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경제와 관련된 분야를 한 80% 정도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경제와 관련된 걸. 사람 중심 철학에 기반한 소득 주도 성장, 세금 주도 포용을 이어가겠다라는 걸. 좋은 단어만 나열한다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은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다. 잘못된 이념입니다. 이념은 경제정책 기조를 만들고 그 경제정책 기조가 바로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자,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영업자 폐업 지금 한다고 아우성들이죠. 골목길, 골목 상권 다 죽었죠. 사회적 약자들이 갈 수 있는 곳 알바 전부 다 지금 쪼개기 해서 15시간 없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주휴수당이 포함돼도 자영업자나 또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주던 거를 줬는데 이 지금 산수도 못하는 장관이 지금 장관으로 임명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세금 퍼주는 거 이거 지금 심사했던 심사원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난리인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경제개발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위 말한 영어로 이야기하면 OECD인 이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고용률을, 실업률을 비교했어요. 실업률을. 어디가 보통 실업률이 높을까요? 미국이 높을까요? 한국이 높을까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선진국이니까 실업률이 더 높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보다 높대요. 지난 3, 4분기, 2018년 3, 4분기 한국의 3, 4분기 실업률은 뭐 계절 조정하고 이런 거 다 했어. 4.0인데 미국은 3.8%이랍니다. 미국이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이거의 현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011년 1분기 이후에 17년 만에 나타난 처음 된 현상이에요. 그때 당시 한국의 실업률이 얼마였느냐면 4.6%였고 미국은 4.2%였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미 실업률이 역전된 것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고 아주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한국의 고용 부진이 원인이다. 그 고용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 표 한번 보실까요? 한국과 미국 실업률 추이. 요 파란 선은 미국이고 한국은 요렇게 빨간 선이 한국입니다. 2017년 대통령이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정책이 나타났던 거가 2017년 3, 4분기라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늘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이야기되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실업률은 점점점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보다 우리가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이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득주도 성장이고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가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된다고 봐요. 경기방송에 김예령 기자가 질문했던 그거가 맞아요. 대통령이 자신감이 아니라 잘못된 자신감은 바꾸는 거가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아집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아집 지금 바꿔야 돼요.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돼서. 그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회주의적 생각의 사상의 바탕을 둔 소득주도 성장 바꾸고 자유시장 경제로 와야만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 저 금년에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안 바꾸면 금년 말 되면 서민의 고통은 저는 더 심해질 것이다.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만들어지고 그 정책 기조가 바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제발 대통령님 제발 소득주도 성장 포기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